유독 찌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의 시원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을 느끼고 있다 보면 더 넓은 세상으로 훌쩍 떠나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이번 새꼬시는 가을을 타고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행이라는 주제를 듣기만 했는데 벌써 신나는 느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여행, 이제는 갈 수 있잖아요. 이번 여름에 휴가 다녀온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선선한 날씨를 느끼며 또 다른 계획을 세워볼 시즌이네요. 안녕하세요. 새꼬시 6회 진행을 맡은 이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빛날의 김장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무더운 여름을 피해서 잠시 휴식을 가졌다가 새로운 계절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되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이 계절, 가을과 어울리는 곡으로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을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코스모스 크면은 가을이잖아요. 한들 얼마나 이뻐. 맞아요.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낭만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코스모스 밭에서 사진 찍었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가사를 보니 정말 한들한들 코스모스가 피어있던 가을 풍경을 본 기억이 떠올라 오늘과 같은 날씨에 정말 이 노래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듣고 와서 오늘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라.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 피워서 꽃 속에 숨었나.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 미워서 꽃 속에 숨었나.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아무래도 가을은 날씨가 좋다 보니 여행을 가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직장과 학교, 또 각자의 일로 바쁜 매일 속에 우리가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꼬시 라디오 6회는 여행을 주제로 간접적으로나마 청취자분들을 관광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새꼬시 투어의 첫 번째 가이드가 되어주실 분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 가이드, 저 이서영을 따라 한번 떠나볼까요? 저는 여행하면 추억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께서 항상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강원도 태백이 기억에 남는데 눈이 많이 오던 한겨울이었어요. 태백하면 눈축제가 유명하잖아요. 마침 눈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추운지도 모르고 몇 시간을 놀았는데 제 키의 몇 배나 되는 얼음 조각상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썰매도 타고 이글루에도 들어가 보고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확실히 강원도는 눈이 오는 스케일부터 다르더라고요. 충청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기억에 남는 국내 여행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많죠. 맞아요. 뭐, 확실히 경험이 아, 다르시니까. 외국도 이 나이가 되니까 외국도 많이 다녔지만 음. 국내도 이제 많이 다녔죠. 그중에서 가을만 오면은 아주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있답니다. 남편이 현역 시절에 참 어디를 떠난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 시절에. 어렵사리 5팀이 부부가 돼가지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목적지는 울릉도였어요. 여기에서 새벽에 출발을 해가지고 모처럼의 여행이니까 동해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동해 하면은 거기 무릉계곡이 유명해요. 가을 경치가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그 산세가 험하고 높아요. 트레킹으로 거기 무릉계곡을 답사를 하고 또 내려와서 저녁을 참 만찬을 맛있게 먹고 다음날 묵호항에서 출발을 했어요. 울릉도에 도착해서 또 동료 지인 아들이 공교롭게도 방인데도 울릉도에 떨어진 거예요. 너무 멀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가서 부대에 가가지고 면회해서 그 청년을 휴가를 맡아서 가이드가 돼가지고 그럴 수 있다. 3박 4일 일정으로 함께 다니는데 어디가 맛이 음식을 잘하는지 오징어는 또 어디가 맛있는지 뭐 어디가 볼거리가 많은지 3박 4일을 어떻게 꿈처럼 다녔어요. 그리고 금방 뭐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금방 3박 4일이 가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선물도 모처럼 갔으니까 선물도 엄청 샀어요. 살 게 많죠? 그럼요. 많죠. 특히 오징어를 많이 샀어요. 맞아요. 오징어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저녁 잘 먹고 자다가 밤중에 안내방송이 나는 거예요. 지금 폭풍이 몰려와가지고 내일 배가 못 뜹니다. 어선들도 출항 금지하고 또 파손되니까 관리하라고 안내방송이 뜨더라고요. 배가 못 뜬다는데 어떡해요. 다음 날 아침에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지. 아침을 먹고 우리 회의하자고 회의를 하는데 각자 부부가 방을 쓰던 것을 언제 끝날지가 모르니까 우리 방을 2개를 해가지고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이제 그렇게 입을 모았어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이거 너무 초라해서 안 된다. 우리가 얼마 만에 여행인데 이럴 수 없다. 원위치 하자 그래. 생각해보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를 우리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 얼마를 묶인지 아세요? 6일을 묶였어요. 그러니까 4일 만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열흘 만에 겨우 배가 한 척이 뜬다는데 우리가 묵호항으로 가야 되잖아요. 차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 파도 기류 때문에 그리 못 가고 강원도 속초로 가야 된대요. 그것도 아우성이 난 거예요. 서로 타려고. 그거 다 못 탔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우선권이지 현역이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출항을 했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체험은 처음 해봤어요. 지금도 못 잊어요. 이 배가 하늘에는 뭐가 떠야 돼요? 비행기가 뜨잖아요. 배가 하늘에 떠요. 떴다가 밑으로 쫙
그냥 떨어지면은 모두 그냥 이게 어디 뭐 소용 미치겠다. 잡아도 소용이 어머. 없어요. 나가 떨어져서 의학 하는데 다 초죽음이 돼가지고 그 속초항에 내렸는데 아니 차가 어디 있어요? 동해에 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가 없으니까 직행 버스를 타고 동해로 가가지고 고생하셨다. 동해에서 아유. 차를 가지고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평생 못 잊는다. 열흘 동안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상대방들의 내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또 그랬다가 또 좋았다가 그 끈끈한 또 우정 정도 돈독해지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담이 됐답니다.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가이드가 있어서 엄청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갑자기 엄청난 모험이 되어버린 맞아요. 느낌일 것 그래서 같아요. 이게 한치 앞을 예측 못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그죠. 네. 맞아요. 근데 김장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으시다고 들으셨어요? 많죠. 나는 내 꿈이 세계 일주인데 안 간 곳이 없죠. 뭐 다 갔죠. 갔는데 그래서 이제 더 제일 못 잊는 게 남미죠. 칠순 선물로 내가 이제 가게 된 거지. 선물. 응.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는데 돈은 좀 많이 들어. 그래도 그러면서 선물인데. 그 경비만 그 여행비만 2,400. 어머. 원래 너무 그 많이 네, 드신 2,400.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이 잘하는 짓인가? 못하는 짓인가? 그것도 많이 망설여졌는데. 2,400이겠지. 둘이 2,400. 한 대쯤. 그럼 이 잡비하고 막 한 3,000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서 이제 보니까 가서 이래 보니까 아이고 돈은 하나도 안 아깝고 잘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일 처음에 이제 다행이네요. 브라질에 내렸는데 브라질 1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텔레비에서 볼 때는 예수 이렇게 그냥 화면으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브라질은 이제 예수님 나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거를 제일 1차 거성인데 정말 엄마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어떻게 저걸 올렸을까? 지었을까? 아주 상상이 안 되더라고. 그 정도로 아주 그저 브라질에서는 제일 큰 그걸 보고 그저 또 저는 이제 또 폭포를 봐야 되잖아. 폭포. 우리 세계 폭포가 있거든. 세계 3대 폭포가 삼대 폭포. 있거든. 3대 폭포 중에 가나다의 나야가라 폭포, 그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이가수 폭포, 이가수. 또 아프리카 가면 빅토리아 폭포 있어. 음. 나야가라하고 이가수 폭포를 보는데 막 밀림지대처럼 막 이런 데를 가더라고. 가가지고 이래 쭉 보니까 너무 폭포가 근데 쫙 한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 전체가 다 폭포야. 근데 브라질 쪽에서는 그렇게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로 가는 거야. 아르헨티나 폭포 보러 갔는데 거기는 악마의 목구멍이란 폭포가 있어. 악마의 목. 악마의 목구멍이란 폭포가 있는데 유명하잖아. 그 다리 건너면은 다른 모습이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저쪽하고 완전 또 달라요. 틀려. 달라서? 브라질에서 신기하다. 보는 폭포하고는 그 아르헨티나 악마의 폭포는 악마의 폭포는 우리는 그 제대로 못 들었잖아. 말만 네, 그죠. 그 제대로 그죠. 못 듣고 뭐 이가수 폭포라는 소리만 들었지. 가서 보니까 이거 도대체 상상이 안 돼. 들어가면 때도 무서워. 못 추리겠어. 무서워.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고 싶지를 않을 정도야. 아주 매료가 돼가지고 멍하니 사람들이 모두 다 넋을 잃고 다 보고 앉았는 거야. 지금도 눈에 흔해. 지금 사진 찍어놨고 동영상도 찍어놓은 거 있는데 그 폭포를 잊을 수가 없고 또 어디를 가나 하면은 빙하를 보러 가야 돼. 빙하요? 예, 남미의 빙하가 모르네오라는 빙하가 있는데 텔레비전에 볼 때 빙하가 이래 쫙 있잖아.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해. 커요? 엄청 크기도 크고 막 시커먼 것도 있고 막 아주 깨끗한 것도 있고 빙하가 시커매요. 빙하가 그 먼지하고 막 묻어가지고 막 시커먼 것도 있어. 근데 어떤 데는 이제 깨지는 소리가 나. 깨지는 녹았어. 빙하 녹아서 깨지. 무너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빙하가 자꾸 녹는다 하잖아요. 맞아. 네, 녹는데 온도 깨- 높아서. 온도 갖고 깨지는데 우리는 그때가 겨울이지만은 거기는 우리 반대니까 여름이잖아요. 그 여름에 녹아가지고 깨지는데 깨지는 소리가 지구가 깨지는 것 같아. 탕탕탕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깨지는 소리로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 막 서로 붙들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하고 또 이제 배를 타고 이래 쭉 가다 보면은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얼음이 둥둥 뜨겠지. 바다에 네. 그 바닷물에 빙하물에 그게 막 둥둥둥둥 떠. 네. 그러니까 배가 이래 사이사이로 가더라고. 아, 이 피해서. 얼음 그 피해가지고 가는데 그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 얼음을 하나씩 다 주웠어. 이제 그 주워가지고 깨 먹기도 하고 그럼 들고 다니면서 먹었구나.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또 페루에 마추픽추를 갔는 거야. 마추픽추를 가서 이래 보니까 그 시절에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정말 불가사의.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네. 안 돼. 맞아요. 정말 저 상상이 안 어떻게 돼. 저 살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한 번만 더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마추픽추도 엄청 또 기억에 잊을 수가 네. 없고 그 남미 여행이 아주 평생 잊을 수가 잊지 없고 못할. 한 번 더 나도 한 번 더 와봤으면. 음. 근데 우리 아저씨 보고 그랬어. 좀 더 일찍 와봤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다시 올 또, 기회가 있지 않나. 음. 그래가지고 남미 여행을 아주 행복하게 잘 갔다 왔다. 잘 엄청 다녀오신 예, 것 즐거우셨어요. 같아요. 예. 너무 궁금해졌어요. 네. 그리고 저는. 다음에는 또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를 보러 갈 거예요. 김장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폭포의 시원함과 웅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남미에 가게 된다면 꼭 한번 김장인 선생님께서 다녀오신 여행지,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폭포와 네. 마추픽추, 그리고 빙하를 맛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선생님들의 여행에 관한 추억을 들어봤는데요. 미주 씨도 여행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여행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가족 앨범을 이렇게 혼자 보다가 어머니께서 적으신 메모를 발견했어요. 원래 어머니들께서는 사진 옆에 이렇게 막 뭐 적어 놓으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행을 가자. 너희에게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엄마가 훌륭하신 어머니다. 너무너무 따뜻한 좋으시다.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보고 계속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도 이거 꼭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은 계절이 바뀔 때는커녕 1년에 한 번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계절이 바뀔 때 그 계절과 함께 새로운 풍경을 저희가 만나러 갈 수 있다면 저는 곧 다가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한번 떠나보고 싶어요. 가령 속초라던가 아까 서영 씨가 얘기했던 태백도 좋을 것 같아요. 눈꽃 축제할 때 갔어요. 꼭 축제할 때를 제가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여수라서 소복하게 쌓인 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어쩌다 조금이라도 쌓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손바닥만한 눈사람이라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애쓴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과 눈에 대한 설레임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쌓인 곳으로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여행을 떠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저의 힘으로 여행을 하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달까요? 어린 나이에 돈도 부모님의 허락도 받기 어려웠지만 저는 지금 성인이 됐으니까 다시 그 로망을 실현해 보려고 해요. 그런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은 흔하다면 흔하지만 바로 제주도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갔었지만 수학여행으로 가면은 정해진 루트가 있잖아요. 그렇지. 일정표 그대로 맞아요. 쌓여야지.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곳도 못 갔는데 그거를 다 실현해 보려고 다시 한번 제주도를 가고 싶어요. 그때는 바다도 한번 제대로 못 봤었거든요. 제가 제주도 가서 딱 처음 느낀 거는 높은 건물이 많이 없어서 시야가 탁 트이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부는데 머리카락 날리는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특히 공기도 맑지. 맞아요. 하늘이 너무 맑아요. 특히 제가 가을이나 겨울에 가고 싶은 이유가 제주도가 꽃밭이 그렇게 유명하고 예쁘대요. 동백꽃이랑 유채꽃 그리고 메밀꽃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도 동백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갔다 온 친구들이 꽃밭에서 막 사진 찍는 거 SNS에 올리잖아요. 그럼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런 사진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곧 찍으러 가려고요. 예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즐길 거리도 많지만 먹거리도 많잖아요. 많죠.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저는 여행 중에 먹거리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잘 먹고 다녀야 네, 돼. 그래서 맞아요. 가리는 거 없이
역시 진짜 잘 먹어요. 제가 시장 구경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는 시장 가서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제가 해산물도 되게 좋아해서 딱새우랑 뭐 돌문어, 고등어회 이런 것도 꼭 먹어보고 싶어요. 줄 서서 먹는 유명한 맛집보다는 그 동네의 소소한 가게들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큰 계획은 하지 않고 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한번 가게에 들어가 보는 그런 여행을 해보려고요. 제가 만약에 올해 진짜 가게 된다면 갔다 온 후기도 꼭 들려드릴게요. 기대할게요. 네. 꼭 들려줘야 돼요. 다시 네. 와서. 기대할게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여행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처럼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를 떠올리는 동시에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고, 서영 씨처럼 설렘과 함께 여행이 목표가 되기도 하잖아요. 혹시 김근희 선생님께서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이나 생각의 전환을 갖게 된 적이 있으실까요? 여행은 다 누구나 동경하게 되고 맞아요. 다 가고 싶은 곳이 다 다르겠죠. 87년도부터 우리 해외를 나갔어요. 그 전에는 함부로 해외를 못 나갔었어요. 특수한 사람 외에는. 근데 그 이제 딱 이제 오픈되니까 그때 막 동남아 많이 다니고 가까운 지역부터. 그래서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점점 더 거기 매료돼 가지고 세계 각곳을 유명한 곳을 다 거의 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두세 개가 있네요. 문화나 역사 이런 것보다도 저는 체험적으로 느낀 게 가장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네. 중국에 네. 갔을 적에 좀 소소민족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좀 유명하지가 않고 어디 뭐 북경 뭐 이런 데가 아니고 어떻게 이제 우리 남편이 중국어를 이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과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너무 지금도 초겨울인데 여행하면 그 부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행하면 막 그냥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맞아요. 아름답고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가는데 그 현장에 딱 갔을 때 느낀 게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었어요. 우리 50년대, 60년대 그 상황이니까 이렇게 중국이 아직도 북경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데 이런 데는 이렇게 우리 옛날 모습보다 같은 동양이니까 느낌이 더 같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뭘 어느 면에서 느꼈냐면은 우리 부부가 갔는데 그 인력거를 타고 네. 어느 지역을 갔는데 사실 걸어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타고 가게끔 해서 이제 가이드가 이걸 타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좋다고 어차피 여행 왔으니까 타고 가자고 쭉 서가지고 이제 그 인력거가 쭉 있는데 차례차례로 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인력거 끄시는 분들이 막 우람한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있고 막 이런데 내 차례를 대충 보니까 너무 할아버지 같은 분이 막 이렇게 연로하신 데다가 이런 데도 좀 약하시고 옷도 남나신데 과연 우리 남편이 좀 빅사이즈라서 무거울 텐데 어떡하나 그게 딱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열악하신 모습이에요. 그래도 여기 이거를 일을 하려고 나오셨으니까 하시겠지. 그래서 이제 그 차를 딱 타려고 보니까 자전거 뒤에다가 그냥 이렇게 손님 앉게끔 뭐 빨간색, 파란색 막 어떻게든 이렇게 뭐라도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안 깨끗한 거요. 그래서 이걸 앉아야 돼 말 그래도 어떻게 또 앉아야지. 그분들이 기분 나쁠까봐 와서 기 털면서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싫다 그러면 이제 딴 사람 차례되니까 고마운 눈빛이에요. 타서 딱 앉았는데 앉으면서 이렇게 옆을 보니까 초겨울이니까 춥잖아요. 맞아요. 이 담벼락으로 여자분이 서너 분이 주르륵 서 있는 거예요. 햇빛을 쬐고 왜 옷도 막 몇 개씩 겹쳐 입었는데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허름하고 이 스카프 하나 반반하지가 않고 헝겊 수건 같은 걸 막 이렇게 해고 그 다음에 장갑도 안 꼈어. 그리고 춘실이겠다. 신발을 보니까 이렇게 펑크가 나서 발가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야? 왜 저 좋은데 나와 우리한테 있지? 뭘 좀 달라고 그러는 사람인가? 아니 뭐 파는 것 같으면 손에 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관광지는 그것도 아닌데 그냥 이쪽을 자꾸 쳐다보니까 괜히 경계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때 일단 앉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다고 출발한다고 신호를 하길래 이제 딱 앉았는데
이게 편안하지가 않고 내 몸이 이렇게 곤두 쓴다 그럴까? 수술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긴장되는 거지. 우리 남편이 이만한 사이즈가 앉았는데 나 얼마나 무거울까? 어. 그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좀 이따가 그 여자 슬금슬금 오더니 딱 뒤에서 미는 거예요. 우리 일로 거를.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분이 막 페달을 밟고 그러면서 언덕을 올라갔는데 끝까지 그걸 막 낑낑대고 미는데 밀어주시는 예, 거예요?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보이죠. 음. 이렇게 써도. 그 순간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이 추운데 햇빛 쬐면서 자기 남편이 손님이 타기를 기다리면서 타면은 좋아가지고 그래도 힘든 건 둘째치고 뭔가 막 이렇게 어떻게든 응. 도와주려고. 남편 힘을 좀 덜 들게 하려고 막 이런 모습이 눈빛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릴 적에 그냥 TV를 좀 넉넉히 주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그래도 올라가면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가고 또 그냥 붙들고 있어. 그래서 왜 붙들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어머 이 자전거니까 이게 언덕이니까 위험하지 내리막길에. 그렇죠. 내리막길을. 딱 하던 사가닥 곤두박질 할 할 수도 있잖아요. 응. 자기 딱 주저앉아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무게를. 무게를 더 만들려고. 자기 몸무게로 무게 중심을 중심 잡아줘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지지지지지 끌려오는 그 신발 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이 그러니까 펑크가 신발이 났구나. 금방 나가지. 아유, 그래서 어머 이 신발을 벗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행이 아니라 생활면을 보고 인간미를 보고 뭔가 그들- 체험을 하다. 예, 그 부부관계 나도 이제 부부로서 이제 50, 60이 다 되는 그 나이인데 얼마나 뭐 부부관계라는 거는 이제 좋았다가도 싫었다가 뭐또 쌈다고 이러는 게 부부관계지만 그래도 정으로 사는데 이분들의 정은 진정한 정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부의 예, 사랑이 이렇게 맞춰가고. 예,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걸 지금도 왜 남냐면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하고 이혼율이 너무 많고 어르신들도 이혼율이 높다고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항원의 이야기. 네, 항원 이혼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변했을까? 아무리 힘들어도 노후에는 손잡고 저 하늘나라에 갈 텐데 여행이란 것은 물론 우리가 개인 취향마다 다 틀리지만 그 지역에서 또 그 인간미도 보고 그 지역에 또 우리 장 선생님처럼 김장희 선생님처럼 또 나름대로 그냥 멋있는 것도 보고 우리 또 김희숙 씨처럼 잊지 고생한 못할 것도. 고생 경험. 속에서 아주 그런 행복도 보셨듯이 저는 그것이 아주 여행으로서 큰 가치를 얻었다고 맞아. 봐요. 맞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행은 가는 곳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는 사람,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예. 같은 상황이지만 사람마다 보고 느끼는 관점이 다르니까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여행 이야기는 재미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노래만 들어도 설레는 느낌이 나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이렇게 말만 들어도 생각만 해도 여행은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이 오고 있잖아요. 금방 가네요. 네. 지금까지 수고한 나에게 여행이라는 선물은 어떨까요? 새로운 경험은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과 혹은 혼자서 잊지 못할 추억 만들기를 추천합니다. 저희 새꽃이 라디오 6회에서는 여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청취자분들께 저희의 이야기 여행이 새로운 즐거움이나 잠깐의 숨쉴 틈, 휴식이 되어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어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 가이드들도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대가 꼬리 무는 이야기 시간 새꽃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수고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감사해요.